형사님, 선생님, 참 고맙고, 좋습니다. 음, 선생님은 응답을 통한 음, 존재와의 하나됨, 그리고 응답이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사님의 이 강물의 이야기, 참으로 놀랍고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네요. 그날 거기 가신다는 것을 듣고 강수량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강수량이 계속 그 전 이틀 연속 커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서 드러났네요. 음, 음, 우리가 몰랐음에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형사님이 내려놓음, 호기심, 섭리를 신뢰함을 통해서 이미 흐르고 있었던 그 역류를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상당한 음, 비유가 되네요. 음. 어, 이 강에는 내가 알지 못했을 뿐 이미 되돌아가는 물길이 있었다. 우리 삶에서 종종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에 도달하죠. 그럴 때 보통 긴장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반발하고, 고군분투함으로써 거기서 아직 내가 모르지만 이미 흐르고 있는 다른 물결들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 스토리 안에 있었던 내려놓음, 이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였죠. 영사님이 말한 것 중에서 이 문장이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되거나 예상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실패감 없이 이완했다. 음, 그리고 그 이완 안에서 호기심 쪽으로 갔다. 음, 우리 삶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예상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들 우리 다 경험을 하죠. 음,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명사님이 이 스토리에서 잘 묘사해 주셨어요. 영사님은 내려놓음이라 그랬는데
이완이에요. 음, 이완한다. 음, 다 막힌 것처럼 느꼈을 때, 거기에서 이완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완하면서 그 이완 안에서 호기심 쪽으로 간다. 음, 어, 호기심은 이완을 따라가요. 음, 이완하면 호기심으로 갈 수 있어요. 이완 안 하면 호기심으로 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가요. 그래서 이완은 호기심으로 가게 도와주고 그 호기심 안에서 처음에 못 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는 내가 수차례 경험을 한 거예요. 음, 우주는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필요한 설계, 방향, 자원들을 다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오로지 우리의 긴장, 판단, 걱정, 반발로서 그거를 못 보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님의 그 제일 끝에 질문이 참 좋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는 곳이 있나요? 그런 거 한두 개 아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그곳이 바로 그곳이 너를 내려놓아야 할 곳이 아닐까요? 그 이완해야 할 곳이 아닐까요? 그리고 우주는 이미 역류하는 물질을 준비해 두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모를 뿐. 음, 음, 제가 몇 가지 예를, 음, 저의 스토리를 몇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내 삶에서 음, 몇 차례 아주 큰 대업, 음, 소명의 큰 일을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는 50대였고, 나이가 50, 하나는 40이었고, 하나는 50이었고, 그 또 하나는 70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거는 내가, 마샤랑 내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미국으로 오면서 해외에서의 음, 빛의 원로들을 개인들 그리고 몇몇 그룹들을 통합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몇 차례 막혔다 풀리고 막혔다 풀리고 하면서 최근에는 이거 어쩌면 다 막힌 거 아닌가? 더 나아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리고 40대와 50대의 연습을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아, 빠르게 이완하고 호기심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러나 이미
흐르고 있었던 역류를 발견했어요. 이게 지난주예요. 음, 그리고 지금 벌써 3년 동안 여러모로 시도하고 있었던 그 일이 음, 풀릴 수 있는 역류 통로를 베란간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 그저께인가 말했던 것처럼 그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사실 내년에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그 흐름과도 연결이 있고 해요. 근데 하여간, 음, 근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는 이완했기 때문에요. 이완하고, 음, 호기심으로 대기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보였던, 이미 있었지만 안 보였던 통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마치 영수님이랑 라니아님이 그 강에서 이미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거를 발견한 것처럼이요. 물론 그 졸, 그 물길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았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지는 알았을 거예요. 음, 근데 하여간 그거는 그거고 사실 내가 40대 때도 음, 중요한 내 인생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그런 일을 시작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참 시도하다가 이제는 더 나아갈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대를 다한 후에 내려놓는다. 음, 그 마음으로 나랑 마샤 둘이서 음, 하늘 앞에서, 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고서 그거를 다 하늘에 올리고 작은 성소 같은 곳에서 나와서 밤하늘을 같이 봤어요. 위에는 별들이 있었고, 그리고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갔어요. 신뢰하는 상태. 그러고서 그 다음날 우리가 함께 하고 있었던 장 안에 들어갔어요. 한 7, 80, 70명이 있는 그런 장이었는데, 그리고 그날 내가 거기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완한 마음, 애씀 없는 마음, 음, 호기심의 마음, 신뢰의 마음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애씀 없음, 긴장 없음, 신뢰 안에서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러고서 아주 큰 응답이 있었고 그것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통로를 열었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40 전에서의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리더십의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50이 됐을 때 또한 그런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에 오게 된 계기였는데
한국으로 이동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세워진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하늘이 가리키는 거라면, 준비한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열릴 거지 하고 결정은 했는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완을 하고, 어, 뭐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 이완은 지금의 이완보다는 좀 적었어요. 긴장, 뭐 걱정 이런 것도 실례는 했지만 긴장, 걱정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도 이완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면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역류를 거기서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몇 달을 걸려서 한국에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어, 전혀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왔어요. 음, 그래서 이 사례들 안에서 길이 막혔을 때 음, 이완한다, 신뢰한다. 음, 호기심으로 그 닫힌 문을 보고 호기심으로 그 주변을 본다. 음, 그 이완, 호기심, 신뢰, 대기 안에서 어, 이완 안에서 대기한다. 음, 어떻게 길이 열릴지 음,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게 음,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긴장, 걱정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아적 판단. 이게 요란다의 글에서 핵심적으로 있는 거요. 긴장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자아적 판단을 멈춘다. 음, 의식적으로 이완한다. 음, 우리의 자아적 판단은 그 흐름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을 거꾸로 막는다. 그 긴장이, 그 판단이. 음, 그래서 판단을 내려놓는다. 음, 신뢰한다. 글풀님이 어저께인가? 어저께였네. 홀리텐 올린 거 글을 제가 읽었었어요. 어, 이 내용, 음, 선악 판단을 내려놓기가 들풀님이 쓴 글 제목이에요. 이거의 일부를 제가 읽고 싶어요. 들풀님은 선악 판단 내려놓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영성 공부 가장 초기부터 들었고 중간중간 들어왔으며 오늘 요란다의 글을 통해서 다시 듣는다. 초기에는 뭐가 판단 아닌 것인지 구별조차 어려웠고 중간에는 아직도 판단하고 있음에 흠칫 놀랐으며 오늘 또 한 번 판단을 멈추라는 말 앞에 서니 정말로 걸음이 멈춘다. 도대체 몇 번이나 들은 말인가? 영감을 따르는 삶을 추구했고 그 방법이 가장 처음부터 주어졌지만 더 새로운 자극, 더 흥미로운 신기함들에 너무 오래 시선을 빼앗겼던가?
사실 눈앞에 있는 답은 너무 흔해서 소홀했나? 마치 감사하기처럼. 그 말은 판단 멈추기, 판단하지 않기가 감사하기처럼 너무 흔해서 소홀했나? 이 말이에요. 이건 다 읽지 않고 끝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나의 판단의 순간들, 알아차리지 못한 채 평가에 휘둘린 일들, 내가 평가한 대상들, 내 안에 습관화된 비아냥의 충동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내 안에 습관화된 비아냥의 충동들, 끌려다니는 집착들, 그 모두를 동일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아궁이에 넣는다. 다 내가 태우는 게 아니다. 진리 불 앞에 가져만 와도 타지 않을 수 없다. 몇 번이고 거듭거듭 가져와 태운다. 콜록. 들불님이 왜 콜록콜록 썼나 처음엔 몰랐는데 태우니까 연기가 나서 콜록콜록이었구나 이해됐어요. 거듭 가져와 태운다. 콜록콜록. 고마웠다. 잘 가라, 인마. 고마웠다. 잘 가라, 인마. 아, 고마웠다. 잘 가라, 인마. 우리 좀 많이 해야 돼요. 진정한 빛의 안내자가 되려면 좀 콜록콜록 많이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축복합니다. 나의 자아적 판단을 정화하는 것이 모두의 정화가 되리. 내 안에서의 이 판단의 오래된 습관, 비아냥의 습관, 이것이 정화될 때 모두의 정화가 되리. 그 말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습은 인류 전체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그 습과 연결이 되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정화하면 모두의 정화가 되리라는 말이에요. 음, 우주는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필요한 설계, 방향, 자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긴장, 걱정, 반발, 판단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역류, 그 물기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음, 그 판단이 내려져야만, 이완이 있어야만, 호기심이 있어야만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 그리고 음, 유란다가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의 자아적인 판단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신성한 활동, 신성 자체, 참, 우리의 참 정체성을 해골의 자리, 골고타, 해골의 자리, 머리의 자리에 못 박고 있다. 음,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신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만큼 결정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학적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원수처럼 보이는 죽음의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안에서 이완을 할 때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미 놓여져 있는 생명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을 안내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모두에게 어떻게 삶을 안내해야 할지 그 이완함, 이완의 에너지, 그 호기심의 에너지, 그 신뢰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게 진정한 빛의 안내를 받는 것이고, 진정한 빛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다. 모두들이 나중에 긴장할 때, 아, 더 길이 없다고 절망할 때, 그때 이것을 꾸준히 알고서 해온 사람들이 이완하면서 호기심을 가지면서 신뢰하면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생명의 길을 보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된다. 인류 역사 안에서 앞으로 올 흐름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 안에서도 이완할 줄 알고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긴장 때문에 안 보였던 길을 역류를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인류에게 길잡이며 보물이 된다. 삶의 흐름을, 리듬을 저항 없이 즐기면서 열린 호기심으로 공동 창조를 해 나갑시다. 이완, 열린 호기심, 신뢰, 음, 가벼운 길. 음, 내가 한 열흘 전에 레리 크랜스라는 원로 친구 한 분을 초대해서 여기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Light as a feather. 깃털처럼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게. 그리고 그걸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깃털처럼 가벼운 이완의 길이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깃털처럼 가볍게 저항 없이 열린 호기심으로 빛의 안내의 길을 함께 갑시다. 이상입니다. 모두 응답 참 좋았고 고마웠습니다. 아주 짧게 음, 은실님이 이야기한 거랑 수동님이 이야기한 거 관련돼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죠. 그것은 때로 우리가 최대로 노력을 해야 될 때, 힘을 써야 될 때에 대한 거예요. 음, 아까 수동님이 지금 내 나이에는 이거를 다 최대로 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사실 그 나이만 아니에요. 저도 최대로 다 해야 할 때 해요. 지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은실님이 아마 표현한 것 같았는데, 만약에 라냐님이랑 영선님이 그 카약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집중적으로 강하게 노력해서 가지 않았으면 건너편으로 가지 않고 돌아 내려와서 본래 있었던 대로 흘러 내려왔을 거예요. 내가 카약 가이드기 때문에 그걸 너무 뻔히 잘 알아요. 그렇게 강렬하게 처음에 노력을 한 다음에 이완을 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갔지, 안 그러면은 건너편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수탁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음, 강력하게 노력을 다 해야 할 때와 그런 다음에 긴장을 풀어야 할 때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관찰해서 언제가 그 순간인지 언제가 최대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집중력으로 폭발해서 가야 할 때고 그 다음에는 내려놓고 이완해야 될지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로서 주로 이완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때들이 있고 음, 그거와 내려놓은 이완이 병행될 때 이때 우리가 가야 할 때를 가게 돼요. 음, 이 여정을 같이 가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